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존 필러프 1차전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앞서 이제 승부처라고 이야기를 했던 6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오늘 투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회 말에 사실은 이제 한 턴이 딱 돌자마자 고영표 선수가 안타를 허용을 하면서 1-3루였나요? 좀 위기를 맞았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강철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좀 굉장히 이른 시점이었죠. 저는 이제 감독이, 그러니까 프로야구 감독이 5회 클리닝 타임 이전에 올라오는 거 저는 처음 네. 봤어요. 이 드문 상황이 아니고 처음 본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승부처였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타자들이 4회에 들어서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을 조정하고 나왔었어요. 고영표 선수가 그 전에 있는 체인지업 던질 때 볼 떨어지는 것들을 LG 타자의 땅볼, 그라운드 볼을 유도를 많이 해냈다고. 그렇죠. 근데 송창기 선수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볼을 치지 않으니까 고영표 선수가 이제 위로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으로. 그러다 보니 홍창기 2루타 맞고 신민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좋은 타구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강철 감독님은 교체 타이밍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고영표 선수가 오늘 사실 지금 하루 쉬고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인터뷰에서도 밝혔던 대로 본인은 오늘 100개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투혼을 발휘했고 결국은 오늘 4이닝 1실점 탈삼진 2개로 존 필러프 1차전 MVP가 데일리 MVP가 됐네요. 예. 바로 이제 저희가 이 얘기했던 이 대목인데 확실히 이제 그 고영표 선수는 투구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스타일의 투수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영표 선수는 힘으로 그리고 스피드로 눌러서 타자를 잡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구와 스컬 체인지업에 제구로 타자를 상대하는 투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구 개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투수보다는 조금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은 사실 6회 말에 김민수가 올라왔을 때인데 그때는 사실은 1-4-3루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4-1-3루에서 결국은 이제 장성우의 실책이 나오면서 점수를 헌납을 해서 3-2가 된 상황인데도 김민수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좀 놀랐는데요. 네. 아니, 저는 결과론은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네, 저는 4회 이강철 감독이 올라와서 투수 교체 안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5회 김민수 선수가 나온 것부터 좀 의아했거든요. 저는 소영준 선수를 두 번째 투수로 붙일 줄 알았는데 김민수 선수가 LG한테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올해 LG전에 9이닝 던져갖고 뭐 구자책에서 방어율이 9.00이에요.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 5회를 또 쉽게 막았죠. 네. 근데 또 6회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좀 위기인데 바꿀만한데 오늘은 그 투수 운영 그 교체를 상당히 역으로 많이 갔는데 이게 다 통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민수 선수가 지금 와일드카드 출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강철 감독도 김민수 선수가 충분한 좀 휴식을 줬다라고 얘기해서 멀티 이닝을 갈 수 있겠다 생각했고 만약에 김민수 선수 1이닝 던지게 되면 앞으로 던지면 손동현, 소용준 이 선수들이 좀 이닝이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짧게 잘라가면 김민수가 2이닝 던져주면 최고의 베스트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3대2가 되고 1-4-3루도 바꾸지 않고 계속 갔던 이유도 그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대목이 좀 의아했어요. 사실 이제 쫓기는 상황이면 조금 더 빨리 강한 투수를 내서 막았어야 되지 않았나 싶었던 시점에 이강철 감독은 되려 일단은 2점 차? 그냥 가. 이런 선택은 어떤 부분에서 좀 기인했다고 느껴지세요? 감독님도 뭐 우승 경험이 있으시죠? 그건 이제 현장에서는 감이나 아니면 선수의 어떤 지금 있는 컨디션을 잘 살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민수가 몇 개까지는 던지게 놔두겠다. 아니면 몇 대 점수까지는 참겠다는 생각을 몇 대까지는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때는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오늘 그 부분에서 네.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 야 이거 그냥 가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놀랐어요. 그 1-3루에서 3루 주자까지는 김민수 선수가 맡아줄 거라고 이강철 감독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뒀는데 결과적으로 뭐 실책이 나와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 이닝까지는 그래도 김민수 선수가 처리해줄 거라고 믿고 맡기지 않았나요? 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대목이 사실 오늘 경기에 양 팀이 어찌 보면 승부의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 실책이 나왔던 장면도 사실 그 실책만 안 나왔으면 실점 안 하고 경기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 흔치 않게 저희가 6회 말 KT의 사인 미스가 나왔다고 저희는 느끼는데 이 부분은 좀 이동욱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신민재 선수가 스틸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장성호 선수가 2루를 송구하는데 지금 두 가지 사인 중에 지금 장성호 선수가 미스한 건지 심우준 선수가 미스한 거는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심우준 선수는 2루 베이스로 들어가지 않고 본인에 있는 자리 앞에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송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고요. 지금 장성호 선수는 2루에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2루에 바로 던지는 사인으로 생각하고 2루에 던진 것 같아요. 보통 지금 1-3루 때는 포수가 나가서 어디에 던지겠다고 사인을 주는데요. 지금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포수가 사인을 미스한 건지 아니면 유격수가 사인을 미스한 건지를 조금 더 알아보아야 될 사항들이 같은데 그러면서 2루 지금 베이스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공이 센터 쪽으로 빠지게 됐고 신민재 선수가 3루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서 이제 이게 1루 주자가 신민재 선수니까 네. 도루가 예견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 화면을 보면은 2루수하고 유격수가 다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누가 네. 들어올지. 네. 아무도 안 들어오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인을 누가 냈다 모였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네. 누구의 실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수비 코치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이건 누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심증은 장성호 선수 잘못 던진 것 같은데 누구의 실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떤 어중간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1-3루 때는 포수가 나가서 1-3루 내가 어디에 던지겠다고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네. 2루에 던질지 아니면 앞으로 들어오는 내야수에 던질지에 대해 사인을 주는데 장성호 선수가 미스를 했는지 아니면 심우준 선수가 그에 대해서 사인을 잘못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심우준 선수가 움직인 거는 그러면 어떤 플레이를 하려고 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심우준 선수가 앞으로 나온 플레이는 신민재 선수 도루는 주더라도 네. 3루 주자가 3루자? 홈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잘라 들어온 거거든요, 옆으로. 왜냐면 1루 주자는 살려줘도 되는 상황, 1루 살려줘라. 그 대신 3루 주자가 홈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송구하는 거 보고 3루 주자가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지금 심우준 선수한테 앞으로 들어오면서 던지라는 사인을 준 거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KT에서 1루 주자는 살려도 된다. 그 대신 3루 주자는 살려주지 말라는 사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심우준 선수가 이렇게 앞으로 오는 모습은 일단 덫을 쳐놓고 3루자를 홈에서 잡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잘 안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 지금- 작전대로라면. 지금 이제 옆에서 보면 패차 던지는 건 보지만 옆으로 던진지 베이스 던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작전들을 많이 쓰는데 저기서 지금 들어오질 않았는데 쉽게 점수를 한 점 헌납하고 말았죠. 네. 그리고 저게 빠지면서 신민재 선수 3루 가면서 LG의 어떤 동점 찬스가 있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지금 LG에게선 두고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기서 이제 한 점을 만회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신민재가 3루까지 가서 원아웃 3루 상황이었는데 문보경 삼진, 오지환 2루 땅볼로 더 이상 점수를 얻지 못한 게 지금 LG 입장에서는 두고 아쉬운 대목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선 동점까지는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LG가. 그러니까요. 네. 그 3대2. 문보경 선수가 그냥 그 타석에서 인플레이 타구라도 만들어줬으면 어떤 결과라도 나왔을 텐데 삼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투아웃이 됐고 오지환 선수가 이제 범타 치면서 이닝이 마무리됐죠. 그렇습니다. 오주환 선수를 잡고 김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잡히고 말았는데 이 대목이 그러니까 뭐 KT의 입장에서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 LG에겐 뭐 결과론입니다만 정말 두고는 아쉬운 가장 아쉬운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점 내지 역전해서 LG가 이겼으면은 이게 또 문제가 돼서 LG가 역전승했다. 그렇죠. KT가 투수 교체 잘못했다. 네. 이렇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막더라고요. 야구는 뭐 사실 한 80%가 결과론이니까. 그만큼 참 이 6회 요 대목이 양 팀의 어떤 희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됐고요. 그러면서 결국 수비 실책 이후에 추가 득점을 LG가 하지 못하면서 계속 한 점 차 끌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것이 앞서 이제 이강철 감독에게도 취재진이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점 차에서 7회 말에 손동현이 올라왔는데 세 타자가 뜬공, 땅볼, 뜬공, 공 3개로 물러났어요. 물론 이제 감독은 뭐 공격적으로 주문해 관점차기 때문에 해봐라 라고 이야기는 했다고 하지만 한 점 차에 더군다나 이 3명의 타자들이 경력이 많은 베테랑 타자들입니다. 어떤 부분이 오고 갔다고 느껴지세요? 마지막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저 어려운 모르겠으니까. 건데. 예, 결과가 나왔으니 지금 네. 상관에 세 타자가 죽었으니 야 이게 뭐냐라고 네네.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볼 때는 초보에 치지 말라고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타자들이 손 낼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다고. 야 너무 하지 마. 네. 너도 하지 말고. 그럼 그다음부터 가만히 있어요. 치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얼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남 감독도 아까 인터뷰 때 초구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계획이 공격적이었다면 그에 대해서 결과가 죽었더라도 그래도 타구 결과가 아웃이지만 타구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손동현의 초구에 김현수 치면서 프라이볼 아웃 잡히면서 박동원 또 짚고 오겠구나 생각해서 쳤고 그 다음에 박혜민 선수도 또 짚고 오겠구나 패스볼 빠른 볼 오겠구나 쳤는데 결과가 지금 다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물론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박혜민 선수는 한번 또 2명이 쳤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혜민 선수도 빠른 볼 오겠다 생각해서 만약에 좋은 타구가 나와서 본인이 스코어링 포지션에 갈 수 있다면 또 다른 상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정말 이게 정말 힘들게 하네요. 만약에 오늘 못 치게 했다면 내일부터 그냥 또 초부터 기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단기전에서 결과로 인해서 선수들한테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졌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더가웃에 계시면 뭐 아무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못하죠. 지금 네, 이거 그러니까 못하죠. 왜 쳤냐 이런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참아야 돼. 네, 참아야 자신 돼. 있게, 자신 있게 해.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 그러니까 속은 뭐 부글부글 끊더라도 말씀 못 하시잖아요. 말을 안 하죠. 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결과에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선수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네. 결과가 야 시험 잘 쳐. 네. 시험 못 치면 아무것도 시험 잘 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근데 저희 프론트는 저 상황이 또 봤을 때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초구 이제 뭐 김현수, 박동원은 그래도 한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거 칠 수 있는 타자기 때문에 초구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박혜민 선수는 큰 거 치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볼넷이나 뭐 단타나 결국 뭐 도로에서 이루 갈 수 있는 유형인데 또 초구를 치니까 네. 저 상황에서 대부분 구단들이 사장님들이 운영팀장 부를 것 같습니다. 호출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희 보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댓글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단장 입장과 감독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 조합이 PD, 캐스터, 단장 조합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지금. 근데 제가 반대로 해요. 만약에 박혜민 선수 홈런 쳤다면 그렇죠. 영팀 부르겠나요? 가다가 이제 아니, 끝나고 불러요. 그러니까 끝나고 그냥 중간에 부르지는 게 아니고 쓰리아웃 되면 이제 호출이 오는 거죠. 전화나 그렇죠. 카톡이나 와요. 올라오라고. 그까지 몰랐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부른지를 몰랐는데 네. 저 때는 감독 일단 감내. 왜냐면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아니면 아예 그 전에 치기 전에 3루 베이스 코치한테 사인을 줘서 웨이팅. 치지 마, 웨이팅 네. 치지 말라고 사인 네. 주든지. 저 상황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는 건지 감독님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치지 말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의 결과 가지고 딱 이거는 100% 문제 뭔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인터뷰 내용에 이제 질문이 나왔었고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저기는 그냥 선수가 한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점수가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점 차면 뭐 박혜민 선수도 가끔 홈런을 치니까 누구든 동점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상황에 그 공세계로 물러난 건 팬들 또 구단 관계자들 뭐 선수들 스태프들 다 이제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하신 말씀은 아닌 거죠? 아니요, 경험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 아, 근데 아까 이 얘기 유 나왔을 팀장 때 이러고 전화 오나요? 이 얘기 나왔을 때 감독님은 모르셨다 그랬어요. 아, 이렇게 되면 경기하기 프런트한테 연락이 가는 걸 모르셨다 그랬어요. 아니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모르죠. 네. 프론트는 이제 보통 운영팀장이 지하 레벨, 그라운드 레벨에 그렇죠. 있으면 사장님들은 2층이나 뭐 3층 레벨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뭐 뛰어 올라가야 돼요. 네. 안 그래도 솔리테어 80님께서 운영팀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가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운영팀장이 선수단을 이제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런 이제 담당 팀장이죠. 1군. 네. 1군 담당 팀장, 육성팀장은 2군 담당 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보면 스토브리그 박은빈 씨가 했던 그 그렇죠. 역할이죠. 맞아요. 그 역할이죠. 선수들과 보면 선수들도 직접적으로. 호흡하고 뭐 네. 감독님도 코치님도 대하고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운영팀장의 역할이에요. 요 대목에서 이 자막을 꼭 넣어야 되겠. 너야만 했니? 손동현. 네, 한인닝 3구아웃. 역대 포스트 시즌 최초 기록이랍니다. 와. 야, 최초 기록. 3구 3아웃.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이거 좀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근데 또 저 앞서 자막도 나왔지만 6번부터 9번까지요. 오늘 네. 13타수 13타수 무안타. 무안타.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마지막에 그 기자 질문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일 라인업을 좀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위 타선이 못 치고 있으면 고민은 좀 되겠죠. 연경혁 감독 스타일이면 라인업 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인업 바꾸는데 오늘 경기 전에 이제 문성주 선수의 타순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뭐 9번 넣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3구 3아웃을 좀 긍정적으로 본 건 어떤 거냐면 타구의 질은 사실 안타성 타구 한 2개 정도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김현수 선수 거도 좀 잘 맞았어요. 박동원 선수 거도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 잘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 아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게 박혜민 선수가 맞아서 넘어갔더라면 또 다른 이제 동점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면 붙이면 안 되지만 이제 선수의 편을 들어주자면 네. 예, 어떤 저는 이제 저 그걸 쳐서 뭐라고 해버리면 다음 타석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서 없는 팀은 믿음의 야구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예, 야구. 그러니까 이제 결과 물론 최초 기록이지만 또 지나갔고요. 예. 그리고 내일 어떻게 준비할지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스트진님께서는 결과론이죠. 예, 로하스의 호수비가 있었죠. 아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네. 플라이. KT가 이번 시리즈, 그러니까 이번 가을 야구에서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팀으로 지금 거의 완벽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죠. KT가 센터 라인이 좋은 팀이잖아요. 네. 포수, 유격수, 그러니까 중견수가 수비만큼은 리그 탑급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효과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센터 라인이 강해야 강팀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 그 LG와 KT의 준 플레이오프는 수비 쪽으로도 참 볼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LG의 센터라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KT랑 LG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선수 조합이 있다고 생각하고 센터 박혜민, 유격수 오지환, 이루수 신민재, 포수 박동원. 네. 나쁘지 리그에 그래도 좋은 축에 속하는 센터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KT도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더 KT의 어떤 수비들이 조금 더 빛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부터는 김상수 선수도 스타팅 복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이제 승장 인터뷰 때는 오재일 문상철을 제외하고는 일단 큰 고민을 안 하겠다고 지금 이강철 감독이 이야기를 해서 일단 이겼으면 보통 라인업을 큰 변화를 주진 않죠 감독들이. 지금 뭐 이강철 감독님 인터뷰가 보통 오재일, 문상철 네. 일루수에 대한 고민만 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봐서 지금 좋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 또 평소 이강철 감독 오더 라인업 짜는 걸 보면 보통 이겼을 때 보통의 감독들이 보통 이기면 크게 변화를 안 주려고 하고 네. 근데 크게 흔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김상수 선수 뒤에 준비하고 있다가 아마 바꿔지는 어떤 대수비, 대타 아니면 대주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그 일루수에 이제 그 좌우 선발이 바뀌니까 네. 오재일하고 문상철 바뀌는 것만 해보겠고 김상수는 당연히 낸다. 네. 그러니까 그 어. 오윤석 자리에. 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수, 그러니까 아. 김상수 상수인 거죠. 김상수는 선수가 상수다.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이건 아하. 고민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역시. 네, 그렇게 저는 해석했거든요. 오 역시 상수는 상수다. 예. 오늘의 명언입니다. 상수는 상수다. 예. 자 일단은 지금 뭐 1차전 경기 끝난 후에 그야말로 가을을 지배하고 있는 강철 매직입니다. 투타 용병술로 LG를 잡았다. 물론 이제 작년 가을 한국 시리즈는 이제 뭐 7차전까지긴 했습니다만 1차전을 이기고 내리 이제 4연패를 당했는데 오늘도 일단 1차전 경기는 KT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KT가 이기긴 했지만 일단은 역대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88% 정도 돼요. 많이 네. 높네요. 많이 높아요. 매우 높죠. 네. 굉장히 굉장히 높은데. 자, 이 저게 정도면,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3전 2선승도 또 포함된 있죠. 이제 수치라서 포함된 수치예요. 저게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 KT도 몇몇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특히 이제 흐름을 좀 내줬던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5회 1사의 김민혁의 병살타 그리고 6회 1사 1삼루에서 문상철의 병살타 그리고 7회에 배정대 삼진 황재균 도루 실패 8회에 1사 3루에서 로하스의 삼진 장성호의 삼진 사실 이런 경기 후반에 흐름을 이렇게 자꾸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더블 플레이나 삼진으로 나와서는 분위기를 이끌고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강철 감독의 표정이 네. 와일드카트 때보다 더 좋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감독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더블 플레이 3개 나오면 시합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8회 1사 3루 찬스가 왔는데도 로하스, 장성우가 못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뭔가 한 번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데도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주자 2루에서 스틱 도루하다가 게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은 찜찜한 구석, 약간은 뭔가 이거 뭔가 한 번은 오겠지라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큰 없이 넘어가 버리니까 아마 감독 입장에서도 1차전 이기는 게 아무래도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이강철 감독님의 입장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경기를 이겼다. 그냥 빨리 잊으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복귀를 좀 하셔서 조금 좀 2차전에 대한 대비를 하시겠어요? 네, 복귀는 하죠. 안 된 것에 대해서 복귀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내일 그렇죠. 물론 이제 상황들을 코치들하고 또 이야기는 조금씩 하겠지만 또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선수들 컨디션이 어떻느냐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LG 감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잊어버리고. LG 감독이 아니라서 지금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LG 감독이면 정말 열받게졌잖아요. LG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 같으면 아예 생각 안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좀- 하세요? 지금은 좀 버려야죠. 왜냐하면 빨리 잊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복귀해봤자 답이 없고 네,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독도 선수도 잊어버릴 때는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잊는 게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건데 그걸 계속 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거 생각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한다고요. 맞아요. 왜냐면 야구가 그래서 매일 게임하는데 이 마인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인 건 끝났어요.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내일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 자꾸 그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는 자기의 루틴들, 자기의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경 감독은 지금 그냥 빨리 시합 버리고 다른 어떤 행동을 다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일 돼서 아니면 좀 지나서 또 코치들하고 또 이야기해서 내일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동욱이 형이 회피력이 좋다고. 동욱이 형 회피력 좋다고. 회피력? 회피요? 잘 회피하신다고요? 네.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양팀 감독들이 오늘 승패를 떠나서 이제 2차전이 불과 24시간 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안 지금 남았죠. 2시 게임이니까. 네. 내일 2시 게임이니까.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어찌됐건 LG 입장에 좀 아쉽게 졌고 KT는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뭐 한 점 차 딱 승부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KT는 두 가지 정도 승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고영표가 길게 던져줬던 부분 그리고 일단 불펜에서 흔들림 없이 뭐 김민수가 한 점 주긴 했으면 비자책이었고 김민수, 손동현, 소영준 그리고 박영현까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뭐 나름대로의 소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양 팀 다 투수 운영은 이렇게 만족스럽게 된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이 기대대로 다 한 것 같고 이제 타격에서 점수가 LG가 좀 더 뽑아줬어야 됐고 KT도 아까 이강철 감독의 인터뷰에서 딱 이게 점수만 딱 뽑는다고 더 뽑아야 되는데 못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격의 아쉬움이 오늘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양팀 그 투수 운영? 투수 운영 뭐 네. 지금 LG도 김지흥 선수가 주자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막으면서 올플레이 가면서 또 흐름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김민수 난중에 이제 에르난데스가 나와서 또 주자 있는 상황에서 다 깔끔히 맞고 나가다 보니까 중간 투수들의 양 팀 다 운영들은 뭐 결과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나. 특히 KT는 지금 와일드카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들은 더 크게 갈 것 같고요. 연경현 감독, LG도 연경현 감독님이 분명 오늘 또 해봤기 때문에 내일 유영찬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계획들이 더 확실히 세워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댓글창에는 김범석 얘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질문들이. 지금 김범석 선수 안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대주자 3명이 엔트리에 있었다는 팬들의 좀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투수 운영에서는 LG가 이제 계획대로 이제 엔스하고 김진성하고 에르난데스 순서대로 다 완벽하게 됐고 이제 KT는 오늘은 이제 멀티 이닝 안 하려고 했나? 이닝 쪼개기 안 하고 딱 그렇게 이닝을 끊어가는 계획을 세웠나 싶더라고요. 이제 8회 이제 3구로 아웃시켰으면 그렇죠. 7회 그렇게 시켰으면 8회도 저는 손동현 선수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소영준 선수 나오더라고요. 이게 당초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런- 계획으로 보였어요. 네. 김민수 선수를 안 내리는 거 보면서 이건 어느 정도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네. 손동현 던질 때도 소영주의 플러스는 바로 올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도 소영준 계속 던지는 거 아니야라고 옆에서 이야기했지만 박영현이 예정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서 지금 어떻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지금 상황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창에나 LG 팬들이 서운해하시는 건 이 어찌됐건 홈런으로 승부가 결정이 난 거잖아요. 문상철 얘기 잠시 후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홈런을 칠 수 있는 한 명의 타자 정도가 대타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원인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타자 대신에 이제 대주자 요원들을 여러 명 집어넣은 것 특히 이제 오늘도 뭐 LG 입장에서는 아쉽겠습니다만 대주자가 2루 도루하다 실패해서 경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론입니다만 여러모로 조금 선수 구성에 좀 아쉬움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니 이제 프런트 입장에서도 이게 엔트리를 딱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현장에서 엔트리가 나오면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대수비를 뭐 이렇게 많이 대수비나 대주자를 뭐 이렇게 많이 쓰냐 대타를 더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최소한 김대원이나 이제 최승민은 완전 그 100% 대주자 놀이잖아요. 그렇죠. 최원영은 조금 뭐 수비도 하고 그런 선수니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아니 대주자를 그렇게 내 상황이 LG는 특히 1번부터 9번까지가 대타 쓸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 홈런 타자가 나오면은 상대가 좀 압박감을 느껴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9회 말에 박동원 선수가 그 박영현 상대로 작년에 그 네. 성실히 2차전에서 역전 투런 홈런을 쳤기 그럼요. 때문에 야 이거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도루하다가 허무하죠. 그래서 허무하게 LG로서는 너무 안 좋게 끝났어. 선생님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뭐 김봉 선수가 어떤 지금 컨디션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요. 네. 물론 지금 어려워요. 유단장이 말씀대로 몰리시는 좋죠. 근데 이제 지금 컨디션이 어떠냐는 이제 스태프들의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안 좋아서 뺏는 거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걸 인정하는 거지만 괜찮은데 뺐다면 또 상황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도현 선수가 이제 후반기 그리고
지금 캠프하는 도중에 네. 어땠는지를 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은 조금 근데 저는 김범석 선수가 2군에서도 그게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범석 선수를 팬분들은 왜 김범석을 쓰지 않았냐 그렇지만 김범석을 안 쓸 만한 충분한 이유는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주자를 저렇게 많이 쓰는 세 명이나. 좀 네, 대타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타적으로 그러니까. 이영빈이 있기는 누가 한데 약간 다른 선수가 이제 2군에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KT가 왼손 투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벤자민 말고는 왼손 투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손 대타가 나가야 될 상황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가겠다는 생각들을 더 좀 강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오른손 투수를 김범석 선수 못 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KT 상대 KT가 왼손 투수의 중간에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 드는데 그런 제가 들어봐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왜에 대해서는 결과는 지금 모르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그런 생각도 지금 잠깐 드네요 보니까. 사실 뭐 외부 사람들이 모르는 내부 사정이 다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KT가 승리를 하는 데는 문상철 선수의 홈런이 결정적이었고요. 뭐 첫 타석이었으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KT가 선취점을 지금 이번 가을 들면서 3게임 연속 선취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강철 감독이 정말 라인업 짜는 것도 그렇고 일종의 흑마술을 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을 야구 보니까 이강철 감독이 하는 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이렇게 잘 되는 풀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팀은 뭘 해도 안 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지금 KT는 사실 제가 7월 달에 그러니까 반등해갖고 좀 치고 올라가는데 8월 달에 또 끊기고 9월 달도 끊겼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게 좀 이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9월은 저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지금 포스시즌 되니까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라인업을 짜고 어찌됐건 이제 투수라든가 타자 라인업 이런 게 이제 대부분 감독의 역할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많이 어떠세요? 성공적이죠. 네, 지금 매우 삼- 성공적이죠. 지금 삼성을 했고 그다음 순위 결정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4경기를 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운도 계획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KT는 그런 운과 또 실력과 지금 계획들이 다 잘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와일드카드 지금 준플레이오프까지 3번 연속 이길 수 있는 3경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앞서 엔스에게 2회에 문상철 선수가 투런 홈런을 때려냈는데 149의 속구였는데 그 공은 때려내고 난 다음에 우리 크루들이 다 그 얘기했어요. 이건 엔스가 못 던진 공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 했거든요. 정말 잘 던진 공이었죠. 몸쪽에 네. 들어온 공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저렇게 붙은 공을 저렇게 넘겨 했을 때 이동 감독님이 옆에서 저거는 엔스는 잘 던졌고 문상철도 굉장히 잘 친 타격이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만큼 KT가 최근에 두산전이랑 할 때도 보면 선발 투수 공략을 좀 잘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선발 투수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 좀 받았어요. 저는. 저도 보면서 초구에 빠른 볼이 들어왔는데요. 네. 문상철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몸쪽으로 더 깊게 더 넣으려고 했는데 정말 잘 들어왔죠. 그냥 보드라인 약간 옆쪽 네. 딱 그 있는 볼인데 문상 선수가 팔을 붙이면서 그냥 회전하면서 그냥 어쩌면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기술로 좋은 홈런, 선취 홈런 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엔스 선수가 잘못 던졌다? 아니 볼배합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문상 선수의 기술이 그리고 문상 선수의 노림수가 맞아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문상철 선수가 잘 쳤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목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렇죠. 저도 문상철 선수가 잘 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한가운데 이렇게 몰린 공도 아니고 저기 넘어가네? 하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이게 보통 투수 출신 감독님들은 투수 이제 운영이나 교체를 뭐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수 출신 같은 경우는 투수 코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많이 맡기고 하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시리즈 할 때 네네. 그때 그 교체나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1등 그러니까 1등의 유리함이 또 그때 처음 예. 알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팀으로 좁혀지고 올라온 팀들 두 팀 중에 두 팀은 그 전에 데이터 있는 데이터 분석 요원들을 2명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투수 누가 어느 쪽이 강하고 어떻느냐 주자 있을 때 주자 없을 때에 대한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또 투수 코치 불러서 상황들을 이야기해 놓고 그 전에 주자가 있을 때 누구다 1번이 누구다 누가 없을 때 누가 1번이다라는 그 상황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쉬운 건 아닌데 그냥 그 미리 나와 있던 그 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실패도 계획대로 실패하자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두산에 그 당시에 뭐 오재원이다 그러면 누가 나가고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운영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옆에 투수 코치랑 있으면 손민환 코치랑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획 같은데 누구 나갑시다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4차전 때 루친스키 1이닝만 던지기로 했었거든요. 1이닝이 아니고 1점 헤딩 그 8회 끊기로 했었는데 원종현 나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손민환 코치가 원종현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루친스키 가세요라고 그대로 밀세요라고 밀어서 그냥 가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 제가 그 어떤 과정에서 계획에서 처음 이건 내 감대로 갈게 하고 그때는 그렇게 밀어붙였죠. 그래서 성공했죠. 성공했죠. 근데 되게 6차전 때 볼이 안 가더라고요. 확실히 1이닝 더 던지니까 유진스키 선수가 5회 뺐는데 볼이 안 가긴 안 가더라고요. 확실히 여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큰 경기는 사실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감독님들에게 감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막 느낌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꼭 느낌이 아니고 딱 선수들의 그런 폼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보고 판단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뭐 감독은 그 당시에 이제 우승할 때 2년 차에 우승했기 때문에 본 게 아니라 코치하면서 계속 선수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수도 마찬가지고 타자도 봤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계속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게 안 좋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좋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됐던 게 저한테는 큰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지금 이강철 감독님도 6년째 그렇죠. 하고 있으면서 본인만의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숫자가 아닌 그림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안 좋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 느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더 가야 되겠다 말아야겠다는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문상철 선수의 오늘 선발 기용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저 LG가 얻은 수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1차전 경기를 내주긴 했어. 작년 한국 시리즈도 뭐 1차전 내줬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LG는 이 부분은 좀 건졌다. 내지는 이 부분은 이번 시리즈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어떻게들 느끼셨는지요? 저는 마지막에 에르난데스 맞아요. 부분이 에르난데스는 믿을만하다. 이제 그런 파이널 상황에서 이제 조커 역할, 그러니까 유영찬 선수가 돌아오니까 그 앞에 이제 중요한 승부처에서 그렇죠. 에르난데스를 투입해서 막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오늘의 수확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에르난데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LG가 그래도 오늘 제일 잘한 점을 꼽자고 하면 저는 투수 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에르난데스 역시 확실히 불펜 옷을 입었던 선수라서 그런지 불펜 옷이 굉장히 잘 맞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분명히요. 저는 뭐 지금 두 패널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투수 운영도 뭐 에르난데스, 뭐 김진성, 뭐 자기 역할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내일 유영찬 선수 돌아오면 더 단단해질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 좀 다르게 본 게 1, 2, 3회 고영표 선수한테 완전히 체인지업에 눌려 있었는데 4회 바뀌면서 홍창기 선수가 들어가면서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쪽으로 조정을 가는 거 보면서 LG도 이 감만 찾으면 타격에서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게 조금씩 찾아간다는 자체가 그걸 조정할 수 있고 찾아간다는 자체는 경기 감각을 빨리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고 나온 팀들이 1차전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1회가 제일 힘들고 투수든 타자든 어떤 1회가 처음 타석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물론 결과가 오늘 5안타로 묶였지만 또 내일은 또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약간 타순의 조합만 잘 이루어진다면 또 타선도 또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좋은 타격들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타격은 분위기거든요. 그 분위기를 누구 한 명이 이어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타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봤습니다. 네.
뼈아픈 1차전 패배 연계혁 감독 2차전 총력전 예고. 총력전 그다지 그렇게 네, 저희 채널에선 그렇게 총력전.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네, 총력전을 한다고 어쨌건 했어요. 뭐 총력전 네. 예고하셨고요. 예. 새물이 도착했습니다. 네. 에런 앤더슨 내일도 쓸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2이닝 27개 투구수를 기록을 했어요. 예. 내일도 쓸 수 있다.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